네, 그러겠습니다. 또 어저께 매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보셨지만 토지 공개념으로 헌법에 그 개정을 추진하겠다 나왔는데 이제 뭐 여소야대 뭐 이런 전국 때문에 쉽게 통과되지는 않겠죠. 근데 우리 MC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종부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상의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아마 그 초석을 깐다는 느낌이 강하고요. 이 토지 공개념에 관련된 거는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만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진을 일부 해오고 위헌 판결을 받았던 것인데 어떻게 될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MC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라는 거는 언제나 그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달콤한 얘기입니다. 왜냐하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란 건 현재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. 그 개발을 제한한다면 당연히 지가는 토지 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겠죠. 그런데 만약에 그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현재 시세 또는 현재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차익이 발생한다라고 유인을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가 쏠깃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 해제란 거는 지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포털에서 한번 쳐보십시오. 특정 뭐 예를 들면 시흥시, 하남시 뭐 이런 지역들 개발 제한 구역이 많은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라고 치시면 굉장히 많은 기사와 광고들이 달립니다. 거기 보시면 2006년 7년도부터 시흥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밑그림, 뭐 대규모 개발 계획 뭐 이런 2006년이면 2007년이면 10년 전부터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도 좋고 선견 지명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린벨트에 관한 진실이라고 할까?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린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뭐 제 타이틀이고요. 요거는 전 시간에 했던 거고 2018년도 올해 전국에 16조의 토지 보상금이 풀리고요. 그중에 9조가 수도권에 풀립니다. 그 농지대토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.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8년 자경 감면으로 인해서 대토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얘기는 했고 뭐 산업단지나 가장 큰 금액이 공공주택 바로 공공임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첫 공급 계획을 세웠던 그 대책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나왔던 얘기고요. 자, 지역별로 보면 평택이 가장 많습니다. 그 산업단지가 평택 브레인시티와 황해경제자유구 현덕지구가 보상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. 굉장히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 주변이 시끄럽습니다. 광명이 바로 이제 시흥 요쪽에 좀 그린벨트 원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요쪽도 눈여겨볼 만하고요. 고양도 마찬가지고 파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2018년 그린벨트 투자 전성시대 기획부동산 투자 전성시대 퀘스천 마크라고 제목을 달아봤고요. 자, 개발 제한 구역은 말 그대로입니다.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그린벨트란 동의어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린벨트에서는 도대체 어떤 걸 못하길래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토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서류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. 저희가 이제 상담할 때 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인데요. 거기에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자연녹지 바로 밑에 타 법령의 지역지구 등의 지정 그 밑에 란에 보면 바로 개발제한구역이란 딱 단어가 하나 써 있습니다. 자연녹지에 개발제한구역에 써 있는 데서는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못합니다. 다 못한다 보면 되고요.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 그린벨트 기획부동 다시 떴다. 이게 바로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자료고요. 2020년까지 공공주택, 청년주택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00만 호를 공급한답니다. 그래서 수도권 40곳의 그린벨트를 푼다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9곳을 공개했습니다. 그럼 나머지 31곳이 지금 기획부동산이 난리가 난 지역입니다. 지금 기획부동산이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이 호재들이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많겠죠. 사실에 근거한 것도 많지만 중요한 건
그게 그 지역에 해당하냐 안 하냐는 다른 문제란 얘기입니다. 그걸 만약에 제가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는데 한 1억 정도를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라는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나쁘다 말릴 수 없습니다. 그런데 투자 수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잉여 자산 또는 조금의 무리를 한 잉여를 만든 자산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미래가 더 중요하겠습니까? 현재가 더 중요하겠습니까? 저는 단언컨대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그린벨트에서 못하는 게 어떤 게 있나 보겠습니다. 아까 얘기 드렸던 자연녹지라는 거는 지금 토지거래에 있어 가장 상위법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국토계획법입니다. 국토계획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. 개발행위 허가, 국토계획법 제55조나 51조나 시행령 55조에 보면 개발행위에 어떤 게 개발행위이고 그 개발행위의 규모는 어떻다라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, 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그걸 적용을 받는 법은 바로 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. 여기에 관련된 행위제한을 받는데요. 과연 이 법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고 할 수 없게 규정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행위제한은 먼저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, 공작물의 설치, 토지 연길 변경, 중목의 설치, 토지 분할, 물건의 적치, 쌓아놓는 행위,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사업, 도시계획사업을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할 수 없고 기타 나머지 특별한 적용을 받아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예외적으로. 기본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보통 돼 있는데, 거꾸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이런 걸 다 못합니다. 원칙적으로.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. 자, 물건을 토지를 사서 포장을 한다.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개발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고 보통 알고 계시죠. 그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개발행위나 건축허가를 못 받게 한다면 단순히 미래가치를 빼놓고 봤을 때 현재 가치로서 이 토지가 메리트가 있느냐 투자 가치가 있느냐는 생각해보면 금방 아시겠죠. 자,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기획부동산이 원체 난립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분할입니다. 분할. 기획부동산에서 그전에는 무작위로 막 분할이 가능하다 그랬고, 분할이 안 되면 공유로 지분 등기로 이거를 가져갔다가 나중에 개발되면 그냥 팔면 된다. 아주 단순한 논리를,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면 나는 저기 안 속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. 1:1 브리핑을 받으시거나 이런 말들 들으시면 현혹되십니다. 꼭 거기에 몰입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호재들이 많은 지역들이 보통 그린벨트가 수도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이 시행령에서 먼저 정해놨죠. 200제곱미터 이상, 그러니까 60평 조금 넘는 면적, 요 면적을 분할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라. 네가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땅을 사서 분할을 해서 쓸 건지를 밝히면, 허가를 받으면 분할을 해주겠답니다. 그런데 기획부동산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행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. 그냥 투자를 해라, 투기를 해라, 그러면 나중에 황금성이 좋다, 황금 차익이 커진다, 환차익이, 이런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분할을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. 그쪽 입장에서는.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200제곱미터 이상은, 그러니까 한 60평 조금 넘습니다. 그 면적으로 60평 이상은 분할을 안 해주겠다, 허가를 받아야 분할해 주겠다, 이렇게 해놨는데, 지자체 각 도시계획 조례를 지금 수정 중인데 다 적용은 안 됐습니다. 예를 들면 경기도 개발호재발 평택 같은 경우에는 5필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단의 토지에서 5필지 이상 분할을 하지 못하게끔 도시계획 조례가 정립이 된 지자체가 있고요.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지자체가 있습니다. 자, 주변 토지와의 문제점과 방향성입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공부의 용도로 봤을 땐 개발 제한구역입니다. 앞으로 풀릴 겁니다는 내가 선택을 하고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공부를
조금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, 예정지는 예정지일 뿐 확정계획이 아닙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. 블로그나 카페나 모든 광고에 글이 많이 떠 있는데요. 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. 제가 아침에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2007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다 풀린다고 나와 있습니다. 하남시도 마찬가지고요. 그 말은 아주 중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안정적인 여유 잉여 자금을 투자했을 때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지, 매달 내가 대출을 레버리지를 해갖고 풀릴 거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린다는 건 너무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 보여집니다. 그런데 투자 상태에 따라 장기적 관점 접근 방향성은 다른 문제.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, 그린벨트 분할이 안 됐어요. 분할이 안 돼서 공유 지분으로 들어가서 이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. 땅이 있는데 100명의 공유 지분이 있어요. 근데 주변에 개발 압력들이 높아요. 해제될 것 같아요. 근데 개발 해제가 안 됐어요. 그런데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가격조차도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토지가 기획부동산의 땅인 줄 알지만 주변 가격이 오르니까 공유 지분이지만 내 땅은 오를 거야 라는 투자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거는 얘기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. 지금 이 세 번째 얘기는 저희나 방송에서나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얘기한 건 공유 지분을 하면 안 돼.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는 해제 예정지야. 내가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도 투자자들, 시청자 여러분들이 본인 판단하에 이거 사놓으면 주변이 오르니까 내 땅, 뭐 공유 지분이 말되는 같이 팔면 되지 나중에. 지금 안 되면 10년 뒤에 팔면 되지. 이렇게 아주 중장기 플랜을 가졌다면 그거는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4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0.5평 이내로는 분할이 안 됩니다. 너무 잘게 쪼개 팔지 말라는 얘기고요.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지분 등기, 아까 얘기했던 공유 지분이니까 이거는 등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. 구분 등기와 지분 등기. 구분 등기는 내가 땅 사면 이진우 아파트 등기가 넘어오는 거고요. 지분 등기는 이진우가 샀는데도 이진우 외 100명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겁니다. 내 재산 소유권은 있지만 그 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는 또 모르는 그 지분만 있다는 그런 뜻인데,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지분 등기가 성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, 아까 3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 지분해도 괜찮아, 나는 주변이 오르니까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방향성대로 따라가셔야 되겠죠. 근데 조금 굉장히 많이 리스키해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는 대토에서 알려드렸고 오늘은 그린벨트에서 알려드렸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그린벨트의 개발 제한 구역에 토지의 종류가 한 4가지 정도 있어요. 그걸 말씀드릴게요. 뭐 애초부터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요. 개발 제한 구역에 취락지구가 있고, 취락지구에서 해제가 된 게 있고, 그다음에 공공사업으로 해제가 된 게 있고, 뭐 이렇게 한 4가지가 있는데요. 다음 시간은 그거를 갖고 그린벨트의 메리트와 또는 맹점 또는 조심해야 될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